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 교과서 14쪽이죠? 그 다음에 교과서 15쪽에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리고 교과서 16쪽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그리고 17쪽에 여러가지 운동의 분류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등속 직선 운동의 정의가 나옵니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 우리는 속력과 방향을 같은 말로 속도라고 쓰고 있죠.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을 같은 말로 바꾸면 같은 말로는 등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운동의 대부분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 아주 많습니다. 아래쪽에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역학술의 운동을 보면서 어떻게 속력이 변하는지 봅시다. 빗면 위에 역학수레를 가만히 놓아요. 이때 운동을 기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우선 봅시다. 그러면 위치와 시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증가할수록 위치값도 증가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인데 사실 지금 이 오른쪽 그래프만 봐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아래쪽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기울기가 일정하죠. 1차 함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속도를 묻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가속도라는 것은 풀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일정하죠. 따라서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은 이 지금 하는 풀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뭐냐 하면은 가속도 할 때 가짜가 더할 가짜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지금 계속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감각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시간에 따라 더해지는 양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풀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아래쪽 봅시다.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역학수레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험 결과죠. 이러한 실험 결과를 우리가 매우 많이 실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귀납적 추론 또는 귀납적 사고, 귀납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지금 귀납적 결론을 내린 거죠.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이 꽤 있더라. 우리는 이것을 부르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동그라미 1 봅시다. 자유낙하 운동이 있고요. 2번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합시다. 3 바로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도 있습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하나 더 추가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와 변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속도 V와 변이 S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처음 속도가 v0이고 시간 t 동안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면 나중 속도
V가 되었다면 가속도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일정하죠. 따라서 시간 t일 때 속도 V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중속도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공식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 공식의 의미를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보라색 색깔에 의해서 봅시다. 나중속도는 처음 속도, 검은색입니다. 처음 속도의 A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A 가속도는 시간당 얼마나,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게 되면 바로 그 시간 동안에 변화한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뭐 당연한 말이죠. 사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됩니다. 이 식을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말을 하면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 보면 세로축이 속도이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처음 속도가 V0이고 이때 가속도 A가 양행값을 갖는다라고 보고 지금 한 가지 예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때 운동한 물체의 변이 S는, 자, 빨간색 밑줄 합시다. 변이 S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역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 봅시다. 자, 연역적 사고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죠. 그죠? 예. 보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런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이고요. 세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속도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예, 바로 변이가 나옵니다. 이건 속도의 정의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교과서 12쪽을 보면 12쪽에 속도에 대한 식이 있잖아요. 그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이다로부터 시간 곱하기 속도는 변이입니다. 자, 연역적으로 사고해 봅시다. A는 B입니다. 그런데 B는 C이죠. 따라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변이이다 라고 이렇게 연역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증명이 됐습니까? 뭐 학생에 따라서는 선생님 여기는 삼각형인데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도 돼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도 사실은 작은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요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사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사각형 넓이 점점점점 이 사각형 넓이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이 사각형 넓이까지 쭉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비록 전체 모양은 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형태이지만 작게 사각형을 놓고 보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넓이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변이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이 S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게임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를 하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v0t가 되고요. 가로가 t, 세로가 v0죠.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t, 높이가 at,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데, 자, 이 공식을 외울 때에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외우면은 안 됩니다. 이 문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자, 색깔에 유의하세요. 변이는 v0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 속도로 등속도 운동할 때의 넓이, 등속도 운동할 때의 이동거리를 의미하죠. 따라서 등속도 운동할 때의 변이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면서 이동한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변이는 초기 속도로 이동한 변이에다가 속도가 변하면서 이동한 변이를 더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폼은요, 수학에서 보면 y는 ax 플러스 bx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2차 함수의 형태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t에다가 0을 넣어보면 어때요? 원점이죠. 0,0입니다. 그래서 0,0에서 시작하는 2차 함수 형태이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2차 함수 형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을 한번 봅시다. 이제 속도와 변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그러니까 v는 v0 더하기 at, 처음 속도에 속도 변화량을 더한 것이 나중 속도이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속도, 가속도, 변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식을 증명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변이와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에서 양변에 2a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자, 같은 양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식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항을 정리하면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at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t가 의미하는 게 바로 v-v0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식으로 붙어요. 그리고 at가 의미하는 게 v-v0를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v0를 분배를 하고 완전 제곱식을 풀면 교차항이 소거가 되죠. 따라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문제 1번을 풀어봅시다.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달리던 민수는 6초 후에 8m/s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속도는 얼마인가? 정의로부터 구하면 돼요. 그죠? 가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입니다. 따라서 나중 속도가 8이고 처음 속도가 8m/s고 처음 속도가 2m/s죠. 걸린 시간이 6초니까 단위를 계속 가지고 와야 돼요. 6m/s를 6초로 나눈 거니까 1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세 가지의 공식을 수학적으로 조금 깊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문제풀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공식은 1차 함수의 형태죠. 여기, 그죠?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2차 함수의 형태다라는 걸 배웠고요.
세 번째 공식도 사실은 s를 변수라 봤을 때 s는 뒤에 건 함수잖아요. s는 v제곱, 즉 이 또한 2차 함수의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중에 특별히 초기 속도가 0, 그러니까 정지 상태일 때를 묻는 처음에 정지일 때를 묻는 문제가 꽤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정지 상태일 때 공식은 v0에다 0을 대입하면 날아가고 요게 날아가죠. 따라서 요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말고요. 보세요. 짠. 자, 봅시다. 조금 TMI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나름 유용하니까 한번 보도록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맞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정지 상태일 때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면 나중 속도는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하죠. 자, 시간이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0일 때는 속도가 0입니다. 정지니까 t초일 때는 at가 되죠. 속도가 2t초가 지났을 때에는 2at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고 3t일 때는 3at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nt초가 지나면 nat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비는 시간의 비와 똑같이 1대 2대 3대 4대 5대 n 이렇게 1차 함수적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변이입니다. 변이를 봅시다.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t일 때는 at제곱, 2t일 때는 2분의 1 2t 전체 제곱이고 3t일 때는 요렇게, 4t는 요렇게, 5t는 요렇게, nt면 요렇게 되겠죠. 이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1, 자, 2분의 1을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1, 4, 9, 16, 25, 5제곱 25, 4제곱 16, 3제곱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쭉쭉쭉 가보면은 n제곱은 n제곱이잖아요. 그죠? 얘들을 비를 살펴보면 이거 재밌거든요. 약분을 해보면 정확히 1대 4대 9대 16대 25가 나오는데 이것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n제곱의 변이, 비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몇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제로 내게 되겠죠. 자, 이제는 각 시각 사이의 간격, 시간, 0에서 t 동안의 시간, t에서 2t 시간 동안의 시간, 즉 일정한 시간 간격 t 동안의 변화를 보는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변화는 당연히 at만큼 계속 변하게 되겠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요. 변이의 변화를 봅시다. 자, 파란색으로 합시다. 4 빼기 위에서부터 하겠네요. 1 빼기 0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관계를 보면 4 빼기 1은 3, 9 빼기 4는 5, 16 빼기 9는 25 빼기 16은 이렇게 됩니다. 1, 3, 5, 7, 9, 점점점 예, nt초 n-1에서 nt초까지는 2n-1 곱하기 이러한 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 시각 사이, 일정 시각 사이의 변이의 비는 1대 3대 5대 7대 9 홀수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귀납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어떤 관계를 이끌어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시그마라는 공식을 좀 배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화면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도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학생은 좀 따라해 보면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2k-1이라는 어떤 홀수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k에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3, 3을 집어넣으면 5, 4를 집어넣으면 7 이런 식으로 홀수 형태 나오잖아요. 변이는 처음에 정지일 때 변이는 따라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일정 시간 간격의 변이는 처음 변이의 홀수배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유용하게 쓰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본문을 계속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림과 같이 놀이기구는 속력이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아래쪽 그림 보세요. 보면은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변하는 대표적인 회전목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관람차 이런 것들이 그러기에 해당합니다. 빨간색 밑줄, 이와 같이 원궤도를 그리면서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전하는 매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림과 같이 실에 공을 매달아 등속 원활동을 시킨 다음에 실이 끊어지면 공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실험을 해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실험 결과입니다. 관찰 사실이죠. 그죠?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귀납적 결론이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운동 방향은 매 순간 접선 방향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요렇게 뱅글뱅글 돌 때 여기에 있을 때는 원의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자, 여러분들 등속 원운동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그 순간의 순간 속도의 방향은요, 운동 궤도의 접선 방향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사실은 이러한 운동이 조금 더 일반적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바이킹과 농공의 운동 장면입니다. 이런 거는 모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 진자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자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므로 속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격이 넓어지므로 이것도 관찰 사실이죠. 그죠?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느려진 것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관찰 사실입니다. 진자는 곡선으로 움직이죠. 착 운동 방향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자 운동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물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포물선 운동 언제 배웠습니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있는 책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은데, 통합과학 몇 쪽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책입니다. 통합과학 교과서 페이지 96쪽에서 97쪽에 보면 포물선 운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복습하고 이 내용을 같이 배우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포물선 운동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이다 라는 거고요. 속력은 수평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는데 연집 방향으로는 계속 변한다 인데, 자, 별표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의 변화가 없고요. 연집 방향으로는 적어봅시다. 연집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도 연집 방향으로의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뉴턴 운동 제2법칙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자를 들고, 지금 집에서 자를 들고 이렇게 선을 한번 쭉쭉 그어 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좀 삐딱하게 그어서 그런데 자 예쁘게 그어 볼게요. 요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도 선을 예쁘게 그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바닥이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이제 봐요. 정말로 교과서에 있는 말처럼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의 변화가 없느냐. 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속력의 변화가 없다. 간격이 계속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수평 방향으로는 없다 이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 방향, 연직 방향입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간격이 점점 증가하는 거, 간격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을 분류해 봅시다. 다음 활동을 통해서 운동을 분석해 보자 인데요. 자 보면은 속력이 일정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자 속력이 일정한 구간은 지금 BC 구간이 되겠죠. BC 구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하니까 속력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BC 구간이 속력이 일정하고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은요. 지금 AB 구간은 운동 방향이 계속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 경사면을 내려오니까 속력만 변하게 되겠습니다. 방향만 변하는 곳은 지금 없어요. 그죠? 그 다음 없어요. 이거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곳은요. 바로 CD 구간,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 구간이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스키 점프의 전 과정에서는 등가속도 운동, 등속직선 운동, 포물선 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의 운동은 속력이나 운동 방향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속력만 변하는지, 운동 방향만 변하는지, 또는 둘 다 변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물체 운동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강좌를 보면 또 이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가 있는데요. 모두 다음 시간까지 잘 풀어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